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이번에 서가명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서가명강 시리즈가 30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우리 삶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서가명강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30번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감정에 의해서 많은 생활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건강한 자기 이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성, 마음을 성장시켜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 감정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걸 이번에 좀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보통 감정하면 자기가 통제해야 될 어떤 충동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 충동하고 감정은 다릅니다. 충동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참지 못하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감정은 사실 뭔가를 참지 못하고 하는 행위라기보다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 안타까워하고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심적 경험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감정하고 충동하고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감정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성이 감정에 앞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이성과 감정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자기 삶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도 하고 삶의 경험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들 간의 균형을 통해서 더 풍부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낸다 이러면 아마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분노하는 것, 자기가 기쁜 일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쁠 때도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건 되게 또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꾹꾹 억누르는 거죠. 특히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이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일상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실 텐데, 감정을 억제하게 되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지는데 이게 2배, 3배, 4배 더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또 그 표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능력들을 갖는 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감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요새 보면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감정의 건강함을 갖고 있지 못하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또 자기 혼자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기 어려움을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혼자 있는 분들이 더 잘해요. 왜?
혼자 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거나 또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시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경험은 나만이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존감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고 또 모든 사람이 때로는 마음이 좀 안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딛고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 따라서 처음에는 수용하는 게 좋다. 긍정적으로 수용해라.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다라고 하면 그건 부정적인 수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나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통해서 조금 다운된 자기 삶의 어떤 경험들을 좀 업시켜버리는 그러한 도전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본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그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을, 감정 경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단순히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충동이 아니다. 감정은 내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없다면 지나간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추억할 수 있을까? 나는 적어도 희노애락의 색이 전혀 배어있지 않은 무채색의 기억을 갖고 싶지는 않다. 감정은 때론 나의 삶을 초라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하는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소중한 나의 한 부분이기에 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